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무수석을 좀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인사차 갖고 정무수석 당연히 원내대표 뵈야지. 그거는 뭐 내 수준에서 답할 정도가 아닌데. 그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이세요. 그거 답변하기가 그리고 우선 내 생각 자체가 정리가 돼 있질 않아, 그 문제는. 자, 오늘 송철호 새 정무수석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야 인사들과 만났고요. 그리고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담, 이 의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 인사들과 만났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걸 준비회동, 뭐 실무협상, 표현은 여러 가지인데 뭐 실무협상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준비회동이라고 또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2대2로 협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차순호 정무비서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손준호 대표 비서실장 그다음에 권혁기 정무기획실장 이렇게 만나서 한 40분 정도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아주 엄청 깊은 대화를 할 시간은 아니지만 적당히 의견 교환은 가능했을 시간으로 보여요. 40분 회동. 그리고 일단 뭔가를 얘기했는데 민정 그리고 민생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의제를 삼기로 하자 이런 건 논의했다. 그리고 이 영수회담 일정 이건 오늘 못 정했습니다. 다시 논의하기로. 그리고 2차 실무협상, 2차 준비회동은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나 아직 날짜는 잡지 못했다. 이런 결과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행형 결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박창환 장관대 트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지난 금요일 19일 날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제는 사실은 만나려고 했었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인선 때문에 조금 미뤄서 오늘로 연기가 돼서 오늘 만났는데 오늘 화요일이에요. 그럼 날짜가 지금 얼마 없어요. 이번 주에 영수회담 열릴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저는 생각보다 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정무수석이 바뀌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상견례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본격적인 협상은 뭐 시작되기 좀 어렵다. 오늘은 뭐 서로 이제 시기라든지 안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아웃라인 정도만 아마 주고받았을 거고. 근데 오늘 브리핑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가 그림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쪽 다 빈손 회동이 될 경우에 돌아올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물밑에서 어느 정도 빈손 회동이라고 안 할 평가를 받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양측 다 뭔가 성과를 이번에 내지 않는 대로 끝나게 된다면 이건 다 부담이다 지금.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과 영수회담을 통 크게 받고 또 그렇게 그걸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랬는데 야당이 영수회담 끝나고 가가지고 이럴 거면 우리 왜 불렀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영수회담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패가 되는데요. 또 야당 입장에서도 영수회담 그렇게 요구하더니 가서 도대체 뭘 얻어왔냐. 그럴 거면은 뭐하러 만났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영수회담에 대한 대통령이 내줄 수 있는 선물 그동안에 요구했던 몇 가지들 중에서 최소 한두 개는 그래도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민생지원금 25만 원이 됐든 아니면은 뭐 최상병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내놓을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시기가 특정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여권 입장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뭐 민생지원금 25만 원이나 최상병 특검에 대한 사실은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권 내에.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은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또 따져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시기가 이번 주를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뭐 쉬운 일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시기보다는 과연 이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과연 의제로 무엇을 올려놓을 것인가? 영수회담 정도의
급이 있는 회담 같으면 사실상 대부분을 합의하고 막판에 최종 단판을 짓고 사인을 하고 뭐 악수를 하고 이런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의제가 과연 무엇일까 좀 궁금증을 많이 낳고 있는데요. 이 의제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에서 뭔가 입장과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만나서 총선 민심 드러난 이런 여러 가지 또 해법 이런 것들을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총선 끝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자고 하는 건 바로 총선이라고 하는 민심을 보고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분 만나면 총선에 드러난 민심에 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여야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의제가 여러 개 지금 전망이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주장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네. 자, 이거를 의제로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올린다면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이거 가장 큰 난제일까요, 지금?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올리면은 올리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공약한 것도 있고 얼마 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예. 이 얘기를 꼭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걸 해야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챙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빠뜨리고 다른 의제를 올린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제가 보기엔 지금 홍철호 수석 같은 경우가 지금 애매한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예. 역제안을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제안이요? 지급 대상과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말하자면 25만 원 전 국민에게 줄 경우에 무려 16조의 추경이 편성돼야 되고 예. 국채가 발행돼야 되거든요. 예.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돈 준 경험도 예, 있으니까 예. 조금 더 정말 필요한 계층에 가서 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이 돈이 나중에 다시 물가 부담이 돼서 인플레로 돌아오는 그렇죠. 거는 자제해보자. 지금 여당에서 그런 부분에 그런 대한 얘기잖아요. 지적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 얘기를 아예 안 할 수 없으니까 예. 선별적 지원과 그다음에 금액 조정 요 부분으로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큰데 요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좁힐 건지가 이제 주목되겠죠. 그렇다면은 코로나 때 한번 경험했었죠. 보편적 지원, 선별적 지원인데 이것도 약간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는 거 아닌가. 아직 공개된 바가 없어서 뭘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의제로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는 계속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소식이 오늘 좀 전해졌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전화 통화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참모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휴대폰 번호 저장해뒀다. 번호를 저장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화 걸어 함께 국정을 논의할 생각이다.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전화할 수 있다. 이거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김광삼 변호사. 한 라인이 생긴 겁니까 그러면은? 아니 전화 서로 저장을 했다고 나면 한 라인이 생긴 거죠. 근데 저 한 라인이 얼마나 유용하느냐, 예. 그리고 어떻게 이제 협치에 사용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전에도 그렇고요. 이제 대통령이 예. 뭔가 야당 대표하고 논의할 게 있으면 대개 이제 전화를 연결을 하죠. 직접 전화하지 않고. 그래서 뭐 밑에 정무수석이랄지 이제 비서실장이 그렇죠. 있을 테니까. 거쳐서 연락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국정 과제랄지 국정 이런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 그럼 물밑에서 다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인 건데 아마 윤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라인을 하는데 이게 뭐 이 야당과 어떤 협치에서 그냥 전화하고 이렇게 하자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과연 한 라인이 얼마나 유용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냥 우리가 뭐 물론 이건 이제 국내 문제지만 한 라인이면 가장 생각나는 게 북한 아닙니까? 그러면 한 라인 개설을 했지만 몇 번이나 했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예. 뭔가 조율을 하고 협상하는 데 있어서 예.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정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한 라인이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랄지 이제 그런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시도 자체는 예.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파격적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한 라인이 좀 더 많은 여야가 협치하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뭔가 국회 관계
특히 야당과의 관계에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야당 대표의 전화번호도 내가 지금 저장해뒀다. 그리고 전화통화를 앞서서 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직접 인선에 대해서 발표를 직접 하는 모습까지 있어서 변화된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향후에 진척이 될지 요건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